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따뜻한 것은 다름 아닌 혈액입니다. 이 혈액이 온 몸의 혈관을 통해서 제대로 순환이 되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근육이라든지 기타 조직들이 영향을 받고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 오랜 시간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꾸려고 일으켰을 때 그 눌려 있던 부위가 굉장히 차가워진다든지 아니면은 간간이 좀 저리는 듯한 느낌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완화되는 경우를 많이들 겪으셨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가 바로 이제 그 눌렸던 부분에 혈관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손발에 지금 굉장히 찬 느낌이 드는 증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평소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했고 초음파 소견상에도 발견된 혈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전혀 지금 나타나는 증상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발 부위에 이제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다 보니까 심장에서 아무래도 그 혈액이 움직여지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장 힘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손발 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어깨가 부러진 이후에 수술을 받으시면서 이러한 증상이 심해졌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항시 증상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손상을 입은 이후에 수술을 통해서 이 부분이 아무는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조금 되지 않는 형태로 아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어깨 부위 같은 경우는 목과 팔 그리고 몸통을 이어주는 이제 굉장히 큰 혈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혈행에 이제 저해가 이루어졌다면 꼭 그쪽 팔 부위에 손만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몸의 전반에 걸쳐서도 이제 혈액순환 저해가 약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몸에 끊임없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을 보내주는 그야말로 펌프 같은 존재인데요. 이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의 기능이 약화됐거나 혹은 혈액을 공급해주는 통로가 되는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혀 있거나 혹은 그 통로인 혈관을 흐르는 혈액이 끈적해졌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저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요인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지금 혈액순환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한약 복용을 통해서 지금 저해되어 있는 심장 기능 자체를 회복을 시키고요. 일단 끈적해져 있는 혈액을 맑게 해줌으로써 혈행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손발만 다시 따뜻해진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진대사 촉진을 통해서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 자체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알맞는 그 처방과 이제 진단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원님이 주신 얘기의 증상에 다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혈순환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수술을 했다. 그리고 이제 혈전을 보인다. 이제 결국 그 말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어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원인이 있으니까 치료는 원인을 개선시켜주면 되겠죠. 기혈순환을 개선시켜주는 한약을 먹는다든지 침이나 뜸치료를 받는 거고, 그리고 어혈이 있는 어혈을 제거하는 이렇게 한약을 복용하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활 습관들도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뭐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혈액순환에 반응 이제 해로운 뭐 흡연을 하신다면 당연히 흡연은 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음주도 과하게 한다면 당분간은 이제 절주라든지 금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너무 이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가지고 기혈순환들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이 추워지면 사지말단까지 기혈순환들, 그러니까 혈액순환들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날이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커지니까 보온에도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버님의 이런 기혈 순환들을 원활히 하면서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수술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그로 인한 어혈들을 제거해주면 지금 있는 증상들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드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음식 조절 이런 부분들까지 병행하시면 지금 있는 불편한 부분들은 많이 호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진료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을 보시면 초음파를 통해서 혈전을 진단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이 초음파를 어느 부위에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리나 이런 말초 부위에 초음파를 하고 혈류를 측정을 한 거면은 이거는 이제 말초 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말초 동맥 질환의 경우에는 혈전이 말초 동맥을 막아서 실질적으로 시린 느낌, 그리고 발전하면은 통증, 괴사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하시는 경동맥 초음파를 통해서 내막이 1mm 이상 두꺼워졌을 때 진단받는 동맥 경화증은 이런 말초 동맥 질환과 100%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런 말초 동맥 질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질환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요. 특별한 원인이 없이 말초 혈관이 순축되는 레이노 증후군 또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나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신경질환 또는 말초 신경염,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질환에서도 이런 수족 냉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인 질환이 없는지 미리 감별을 하고 이런 질환이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질환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그 어렸을 때부터 떨리셨으면은 그동안 네. 저 치료나 그 검사를 많이 받아가셨겠네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예. 그러면 혹시 뭐 파킨슨병 같은 거 혹시 그 검사 같은 거 받아본 적은 없으시고요? 병원에라고는 안 가보고요. 네네. 한번 이게 고대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거기서 검사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검사를 받은 네네.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이래 머리가 아프길래 한번 갔었어요. 네네. 두통 있으셔서. 예. 두통이 있어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가서 이제 긴장을 하는 게, 네네. 그 이제 의사 앞에 가는 게 이 손이 막 떨더라고요. 그러면은 긴장하실 때만 떨리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평상시도 많이 떨리시는 건가요? 평상시에도 이제 뭐 음식을 이제 뭐 물은 못 들어요. 그 정도로 많이 떨리세요? 이 컵에다 종이컵에다가 물을 들면은 예. 떨어서 그 물이 내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남의 거는 못 갖다 줘. 그러면은 서비스라는 걸 못해. 그 정도시면은 좀 불편함이 좀 심했을 텐데. 그냥 나한테는 예. 이상이 없으니 나한테는 이제 그냥 일상인 게. 그러시니까. 예, 네. 일상인 게 그냥 저기인데 그 병원에 가는 게는 네네. 그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약을 양약을 드셨어요? 그래가 양약을 한 4개월인가 3개월인가 먹었어요. 네. 근데 별로 그 약을 먹은 게는 이 손이 네네. 오른손이 약간 굳은 듯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손가락을. 떨리는 것이 좋아지긴 않으셨고요. 떨리는 거 좋아지진 않았어요.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 어머님 저기 혹시 좀 네. 심장이 두근두근 뛰거나 그럴 때가 있으세요? 심장 뛰고 그런 건 없어요. 심장 그런 거 없으시고 혹시 네. 그러면은 잘 놀래시거나 무서움 많이 타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그런 거 없는 걸로 아는데. 짜증 같은 건 어떠세요? 예? 짜증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많이 나시는 짜증 내는 거요? 네네. 좀 내성적이라서 짜증도 몰라요. 잘 참으시는가 봐요. 예. 혹시 뭐 불안 초조하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우울하거나?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못 느끼시고. 그냥 이제 어릴 적부터 네네. 처녀 적에부터 네네. 그게 손이 네. 혹시 그렇게 되더라고요. 잠 주무시려고 누우시면은 바로 주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잠들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편이신가요?
누우면 바로 잠들어요. 바로 잠드시고 예. 예, 식사는 잘 하시고요. 예. 먹을 때 맛있게 드시고요. 예. 아,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이게 손이 떨리는 거를 이렇게 진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진전이 발생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간에 이제 흔히 말하는 풍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이제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어머님 제가 여쭤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발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예를 들어서 짜증이 많이 나시느냐 아니면 잘 놀래 드시냐 그런 증상을 물어봤는데 전혀 그 증상 없는 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기 간의 문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간에 문제가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거라든지 그 수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시고 그다음에 그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기혈 순환이 잘 안 되면은 기혈 순환을 시키려고 이렇게 떠는 경우가 있어요. 기혈이 뭐예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혈액 그러면은 순환 다리에 지가 나고 하면 그런가? 예,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다리 막 꼬이고. 예,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증상이신데 원래 그 다리가 꼬이고 쥐나는 거를 전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의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근육에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 어렸을 때부터 조금 허약 체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허약하지는 않았고요. 아, 허약하지 않으셨어요? 뭐 잘 네. 드시고 잘 근데 목소리도 잠깐 좋긴 하세요, 지금. 예. 근데 일단은 지금 말씀만 들어봐서는 좀 이게 약간 좀 애매하게 잡기가 힘드신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으세요. 예.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도 있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뭔가 순환이 잘 안 되고 막혀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저기 왜 정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저기 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거 받을 때는 아무 데도 이상이 없는 예, 거야. 그러니까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는 그게 건강검진상 보이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한의원에 한번 내원하셔갖고요. 한번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한의원 가서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좀 한약 같은 것도 좀 수혈을 받으시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그리고 침치료도 받으시고 그리고 어머님 뭐 운동 좀 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운동 안 해요. 예, 운동을 가볍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동네라도 이렇게 싸드락싸드락 걸어 다니시거나 맨손 체조 같은 거 하시면서 살짝 땀날 정도만 그러니까 살짝 땀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혈액순환이 조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정도 하시고 약간 좀 상태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딱히 어디가 병이 있으신 건 아니시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약간 더 딸리면은요. 네네. 좀 더 심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쥐나신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니까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혈액순환을 돕는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꾸준히 운동하시고 그러시면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원장님 하시는 데는 어디게요? 거기 찾아가면 안 된가? 예,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 어머님 사시는 그 주위에 한의원에 있으실 거예요. 아마 거기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초음파 검사상 혈전이 있다고 했는데 혈전은 뭐 꼭 다쳐서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서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해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깨가 부러져서 수술한 병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깨가 부러진 것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수술하거나 아니면 그 타박상으로 인해서 몸의 어혈이라고 하는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겹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름에도 손이 무척 시릴 정도라고 하는 것은 꼭 이런 말초적인 원인이 아니라 어떤 그 근본적으로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는 원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발도 시렵다고 하셨고요. 또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같은 것들을 느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아버님 나이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양허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양허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일러의 불 자체가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름 같은 거를 많이 넣어줘도 불 자체가 약해지면은 이게 잘 물을 못 데우다 보니까 따뜻해질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뭐냐면 복통이 자주 생긴다든지 좀 변이 묽게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 손발이 차가우면서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신원 증상인데요. 이거는 보일러에서 기름이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은 멀쩡할지 몰라도 기름이 빠져 있게 되면은 연료 공급이 안 되니까 보일러가 제대로 못 돌아가겠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럴 때도 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든지 무릎 같은 게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이명 같은 것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들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아버님 나이대에서 많은 게 두 가지인데요. 이거는 조금 한의원 가면은 좀 쉽게 맥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양어라고 하는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맥을 잡아보시면은 맥이 푹 깔아 있는 침맥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신어라고 하는 증상 같은 경우는 맥이 벙 떠 있는, 붕붕 떠 있는 부맥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비허라고 해갖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장이 우리 몸의 손, 다리, 그러니까 비주, 삼화 해서 팔, 다리를 담당을 해주는데요. 비가 허하게 되면은 팔, 다리로 에너지 공급, 혈액순환 같은 것을 해주는 것이 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발 같은 것들이 차갑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나타나는 증상이 비허는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식욕 부진이 생긴다든지 음식을 먹어도 잘 체한다든지 더부룩하고 그다음에 가끔 뭐 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상을 보시고 아버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각각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섞여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한의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중요한 거고요. 일단은 지금 오래되셨기 때문에 한약 복용을 좀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어인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보일러불을 켜주는, 그러니까 저희들 용어로서 이제 보양이라고 하는데 화를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한약들을 쓰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부자, 육계, 건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여기 신어일 때는 보험하는 약, 그러니까 연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약재로서 숙지향이라든지 구기자라든지 산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간 약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일 때는 백출, 인삼, 황기 그런 것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황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혼자 드시면 안 되고요. 절대 한의원에 가셔갖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보시고 투여를 받으셔야 됩니다.